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저를 부르며 다가왔죠. 은정 씨, 정은정 씨. 맞죠? 깜짝 놀라 돌아보니 30년 전 그가 제 앞에 서 있었답니다. 민우 씨?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렸습니다. 잊었던 박동이 살아났죠. 민우의 얼굴엔 세월이 있었지만 눈빛과 미소는 그대로였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 반가워요. 민우의 손을 잡는 순간 온기가 전해져 왔답니다. 우린 카페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게 되었죠. 무미건조한 일상 속에서 30년 만에 마주한 첫사랑. 과연 이 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답니다. 새벽 6시 알람에 눈을 떴죠. 남편이 깨기 전 부엌으로 향했답니다. 25대 부부의 아침은 늘 같았죠. 남편은 7시 정각에 일어났고 저는 그 시간에 맞춰 밥상을 차렸답니다. 고생했어. 남편의 한마디, 감사보단 의무처럼 들렸답니다. 저도 습관처럼 대답했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니 집안은 고요만 남았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던 시간은 그날따라 유난히 길었답니다. 눈가에 잔주름과 빛을 잃은 눈동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비쳤죠.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혼잣말이 절로 흘러나왔답니다. 립스틱을 발라봤지만 곧바로 지워버리고 말았죠. 누구를 위한 화장인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집 안을 둘러보니 모든 게 제자리에 늘 같은 소파, 같은 리모컨 자리, 달력엔 남편의 일정만 가득했죠. 제가 뭘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찬물 한 잔으로 대신했답니다. 배보다 마음이 더 허기졌고 허전함이 텅 빈 듯 밀려왔죠. 드라마 속 젊은 연인들의 사랑. 그 달콤함이 오히려 씁쓸했답니다. 저 사람들은 언제까지 저렇게 설렐까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죠. 남편과 손을 잡은 게 언제였을까요? 마지막 포옹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답니다. 양파를 썰며 흘린 눈물. 그게 양파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다가오자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답니다.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 있었죠. 수고했어요. 저는 대답했지만 우리의 눈빛은 서로를 외면했답니다. 오늘 뭐 했어? 남편이 물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밥그릇에 있었죠. 별거 없어요. 집 정리하고 드라마 보고. 제 목소리도 공허하기만 했답니다. 식사 후 남편은 뉴스를 보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답니다. 뉴스 소리와 물소리가 오히려 침묵을 더 크게 만들었죠. 남편은 소파에 기대 잠들었고 저는 조용히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설레던 얼굴이었지만 이젠 익숙한 풍경일 뿐이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의 제 얼굴, 밤 조명 아래선 더 초라해 보였답니다. 쇄골을 바라보다 떠올렸죠. 예전엔 그곳에 입맞춤이 있었는데 손끝에 남은 체온은 따뜻했지만 나눌 사람은 이제 없었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질문만 맴돌았죠. 새벽녘 남편의 숨소리 사이로 제 한숨이 스며들었답니다. 창가로 다가가 달빛에 얼굴을 비췄죠. 거울 속보다 조금은 부드러웠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가요? 달에게 묻고 또 물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도 같았지만 제 안엔 작은 갈망이 생겼답니다. 서랍 속 결혼초의 화장품들. 굳은 것도 있었고 쓸만한 것도 있었죠. 립스틱을 발라본 제 얼굴. 어제보다 조금 밝아 보였답니다. 그때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은정아, 나야. 소영 엄마였죠. 어머, 화장했네? 어디가? 웃으며 묻는 그녀 앞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냥 집에서 심심해서요. 손으로 입술을 만지며 대답했답니다. 좋은 소식 알려줄게. 문화센터에 요가가 생겼어. 같이 가보자. 처음 듣는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망설였지만 궁금증이 일었죠. 몸이 굳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럴수록 해야지. 움직여야 해. 돌아간 후에도 그 말이 남았죠. 사람은 움직여야 해. 남편에게도 조심스레 말했답니다. 요가 수업 들어볼까 해요. 그래. 나이 들수록 운동해야지. 남편의 대답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죠.
목요일 밤 운동복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오랜만에 활기찼죠. 드디어 금요일 오후 문화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설렜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다짐했죠. 오늘부터 뭔가 달라질 거야. 집을 나서는 발걸음의 그림자가 평소보다 당당해 보였답니다. 25해의 무게가 단번에 사라지진 않겠지만 이 작은 시작은 소중한 첫걸음이었죠.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문화센터로 가는 길목에서 저는 거울을 다시 확인했답니다. 작은 손거울을 꺼내어 립스틱과 머리카락을 정리했죠. 괜히 신경이 쓰였지만 오랜만에 집을 나서는 일이라 그랬답니다.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악기 케이스를 든 이 운동복 차림. 다양한 모습이 보였답니다. 안내 데스크에 요가 수업을 물으니 3층이라고 알려주었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둘러보니 벽엔 여러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서예의 도자기, 요가, 댄스. 처음 보는 활동들이 많았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저를 부르며 다가왔죠. 은정 씨, 정은정 씨. 맞죠? 깜짝 놀라 돌아보니 30년 전 그가 제 앞에 서 있었답니다. 민우 씨?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렸습니다. 잊었던 박동이 살아났죠. 민우의 얼굴엔 세월이 있었지만 눈빛과 미소는 그대로였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 반가워요. 민우의 손을 잡는 순간 온기가 전해져 왔답니다. 우린 카페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게 되었죠.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그가 먼저 물었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죠. 졸업 후 2년 뒤 벌써 25년 됐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아내를 3년 전 보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는 미소 지었지만 세월의 무게가 보였답니다. 그런데 은정 씨, 여전하시네요. 민우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죠. 무슨 말씀을 주름도 늘었는데 저는 커피잔으로 얼굴을 가렸답니다. 아니에요. 여전히 예쁘세요. 그 말에 다시 심장이 뛰었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본 말일까요? 남편은 제 외모에 무심했는데 민우는 달랐습니다. 민우 씨가 더 듬직해 보이세요. 저도 말하며 웃었죠. 그 웃음 속에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답니다. 대학교 앞 다방에서 함께한 기억. 그때의 설렘이 되살아났죠. 왜 우린 그때 헤어졌을까요? 민우의 말에 가슴이 먹먹했답니다. 명확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에 밀려 멀어졌죠. 저도 가끔 후회했어요. 그때 붙잡았더라면. 민우의 말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수업 시간이 다가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민우가 말했죠. 은정 씨, 다음에도 오실 거죠? 네, 아마도요. 그럼 또 커피 한 잔 같이 하시지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답니다. 좋아요.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요가를 해도 집중할 수 없었고 머릿속엔 민우뿐이었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결혼 초기 이후 처음 보는 제 얼굴. 볼엔 홍조가 돌고 눈이 반짝였죠. 남편 앞에선 괜히 어색했습니다. 숨기려 해도 설렘은 가려지지 않았죠.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민우를 떠올렸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졌죠. 30년 만에 다시 살아난 감정. 이제는 멈출 수 없을 것 같았답니다. 그 주는 참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만을 기다렸죠. 화장대 앞에 앉을 때마다 그가 예쁘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립스틱을 바를 때면 다음 만남을 상상했죠. 거울 속 모습이 전보다 밝아 보여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죠. 요가 운동 효과인가 봐요. 겉으론 태연했지만 속은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요가복을 입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확인하고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지난주보다 더 편하게 대화했죠. 은정 씨는 평소에 뭐 하세요? 집안일하고 가끔 친구도 만나고요. 저는 작은 설계사무소 운영합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의 말에서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 역시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죠.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든 길 위에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대학교 때 자주 걸었던 길이 생각나네요.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은정 씨.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새로운 시작이. 몇 주가 지나며 만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커피, 산책, 따뜻한 대화까지. 민우는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배려들이 마음을 흔들었죠. 하지만 불안도 커졌습니다. 저는 결혼한 여자인데 비 오는 어느 날 민우가 차로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는 그의 채취가 은은했습니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음악 좋네요. 비 오는 날에 특히 잘 어울리죠. 그 순간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차가우시네요. 그의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강렬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른 듯 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차에서 내리기가 아쉬웠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덕분에 비 맞지 않았네요. 은정 씨, 그의 눈빛엔 전하지 못한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다음 주에요. 집에 들어와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손등에 남은 그의 체온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붉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하지만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저녁을 먹는 순간에도 머릿속엔 민우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잠자리에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자꾸만 되살아났죠.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늘 그가 떠올랐습니다. 손을 씻을 때마다 그날의 감촉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와 설렘이 깨어난 듯했죠. 25년간 지켜온 일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 금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민우와의 만남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잊고 지냈던 설렘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그 후 며칠간 저는 제 마음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답니다. 민우의 따뜻한 손길이 남긴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을 바라보는 제 시선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죠. 아침에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저녁에 그의 넥타이를 정리해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민우가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여보, 괜찮아? 요즘 멍하니 있을 때가 많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쾅거렸답니다. 혹시 제 마음이 들킨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아니요, 그냥 요가 운동 때문에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적당히 해야 해. 남편의 다정한 걱정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저를 걱정해주는 남편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가 한심하고 죄스러웠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우에 대한 그리움도 멈출 수 없었어요. 특히 혼자 있을 때면 그의 목소리, 그의 미소, 그리고 그날 차 안에서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감정을 지우고 싶지는 않았죠. 금요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민우를 만나고 싶은 마음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이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하면서도 이런 제 모습이 옳은 건지 수십 번도 더 자문했죠. 너는 결혼한 여자야.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속삭였지만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답니다. 결혼한 여자라면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건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 있었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조심스러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은정 씨.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답니다. 아마도 지난번 차 안에서의 일 때문이겠죠. 둘 다 그 순간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평소만큼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은정 씨, 혹시 제가 지난번에 실례를 했나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커피잔을 돌리며 제 반응을 살피는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다행인데. 은정 씨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그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답니다.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니. 민우 씨, 저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도 민우를 좋아하지만 결혼한 몸이라서 조심스럽다고 말해야 할까요? 괜찮아요, 은정 씨. 저도 알고 있어요. 은정 씨의 상황을. 그리고 제 감정도. 민우가 제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찬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답니다. 저는 은정 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해요. 저도 그래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민우가 알고 있는 조용한 공원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답니다. 주택가 뒤편에 숨겨진 작은 공원이었는데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여기 참 조용하네요. 네, 가끔 혼자 와서 생각 정리할 때 오는 곳이에요. 공원 안쪽에는 오래된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나란히 앉아 늦은 오후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했답니다. 은정 씨, 결혼 생활은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평범하게. 민우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저도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서로 정이 있었고 가족이었지만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민우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과는 다른 것인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인지, 그럼 민우 씨는 진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상대방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런 게 아닐까요? 그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답니다. 지금 제가 민우에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런 것 같았거든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죠. 그 순간이 너무나 평온해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손이 차가우시네요. 민우가 제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쌌죠. 지난번 차 안에서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더욱 자연스럽고 따뜻했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민우가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의 손 안에서 제 손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은 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답니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결혼한 후로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은정 씨. 네? 저는 은정 씨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더 이상을 바라지 않을게요. 민우의 말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의 배려와 절제가 오히려 저를 더욱 그에게 끌리게 만들었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따뜻한 행복감이 더 컸죠. 민우와의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답니다.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저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롭게 목욕을 하고 싶었거든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천천히 몸을 담갔습니다.
물의 온기가 온몸을 감싸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었죠. 그리고 문득 오랜만에 제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탄력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여성스러운 곡선은 살아있었답니다. 특히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선이 아직도 우아했고 가슴도 생각보다 예쁜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죠. 내가 아직 여자구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몸에 대해 관심을 잃고 지냈는데 오늘 이렇게 들여다보니 새로운 발견이었답니다. 손으로 천천히 목덜미를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잡았을 때의 느낌이 떠올랐죠. 그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물속에서 제 몸을 바라보니 여전히 아름다운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허리의 곡선, 다리의 라인. 이런 것들을 누군가 예쁘다고 봐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우 씨가 본다면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동시에 설레기도 했답니다. 목욕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볼에는 자연스러운 홍조가 돌았고 눈빛도 더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민우를 만나면서 제 안에 여성성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로션을 바르면서 제 피부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오랜만에 제 몸에 정성을 쏟는 시간이었죠. 향기로운 로션이 스며들면서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좀 더 예쁘게 가꿔볼까?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물었습니다. 민우를 만나면서 생긴 작은 용기였죠. 잠옷을 입고 침실로 들어왔을 때 남편이 막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그를 맞이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민우가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오늘 요가 어땠어? 좋았어요. 몸이 많이 유연해진 것 같아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몸도 마음도 더 유연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의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민우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던 순간, 그리고 목욕을 하며 제 몸을 새롭게 발견한 시간.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씩 욕망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저를 더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죠. 내일은 뭘 해볼까? 작은 계획들을 세우며 잠에 들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꿔볼까? 새로운 화장품을 사볼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답니다. 민우 때문에 시작된 변화였지만 결국은 저 자신을 위한 변화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변화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왔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평소와 같이 남편을 위해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제 뒤에 서서 말했죠.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하며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죠. 무슨 이야기요? 앉아서 하자.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요즘 당신 많이 달라졌어. 그 말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킬 것을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표정도 그렇고 분위기도 마치 다른 사람 같아. 특히 요가 수업 다녀온 날이면 더 그래. 남편의 예리한 관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정말로 그렇게 티가 났던 걸까요? 혹시 다른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남편을 바라보았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답니다. 당신 무슨 말이에요? 정직하게 말해줘, 여보. 나도 바보가 아니야.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정도 변화를 모를 리가 있나. 남편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기보다는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죠. 누구야? 대학교 때 친구였던 사람이에요.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사랑하는 거야? 남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우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있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긴 침묵 후에 말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은 나를 사랑하세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했던 질문이었거든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정은 있지만 사랑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랑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글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였나? 서로 부모 역할에만 충실했던 것 같아.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부부이기보다는 동반자였고 연인이기보다는 가족이었답니다. 사랑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혼하자.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25년을 억지로 버텨왔는데 이제 그만하자. 서로를 위해서. 남편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체념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답니다. 아이는 뭐라고 할까요? 이미 다 큰 아이야. 이해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각자 행복을 찾는 게 나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이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문제로 다투지는 않았어요. 25년간 함께 모은 것들을 공평하게 나누고 평화롭게 헤어지기로 했답니다. 며칠 후부터 저는 새로운 거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제게 딱 맞는 공간을 찾고 싶었거든요. 여러 곳을 돌아본 끝에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무엇보다 온전히 제 공간이라는 것이 좋았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갖게 된 나만의 공간이었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남편과 저는 그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죠. 이 사진 기억나? 남편이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참 행복해 보였답니다. 그때는 정말 사랑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때는 분명 사랑이었어. 우리는 잠시 그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요? 나도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았죠. 법원에서 조정을 받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았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25년간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도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당신도요. 우리는 담담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막을 내렸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저는 비어있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자유롭다는 느낌이 강했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혼잣말을 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제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하나씩 골라서 배치하고 커튼을 달고 소소한 장식품들을 놓았죠. 모든 것을 제 취향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더군요. 특히 옷장을 정리할 때가 가장 즐거웠답니다. 그동안 입지 못했던 예쁜 옷들을 다시 꺼내보고 새로운 스타일에도 도전해보고 싶어졌어요. 어느 날 백화점에 속옷을 사러 갔습니다. 25년 동안 실용성만 고려해서 샀던 속옷들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매장에서 예쁜 속옷들을 구경하는데 마음이 설레었답니다. 레이스가 달린 브라, 색깔이 예쁜 팬티들. 이런 걸 입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혹시 선물용이세요? 직원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입을 거예요.
그럼 피팅해 보시겠어요? 피팅룸에서 새로운 속옷을 입어보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답니다. 예쁜 속옷을 입으니 몸매가 더 아름답게 보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이런 걸 누가 봐주기나 할까? 거울 속 제게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뻔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새로 산 속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답니다. 더 여성스럽고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서 새로 산 립스틱을 발라보았습니다. 좀 더 진한 색이었는데 제 피부톤에 잘 어울렸죠. 나 꽤 괜찮은데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5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날 저녁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했어요. 이제 자유로운 몸이에요.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민우의 걱정이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이제 진짜로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네,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그날 밤 새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민우와의 관계도 이제는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전에 없이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니 공기마저 새롭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제 모습이 한껏 생기 있어 보였답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오늘은 뭘 해볼까?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하루가 시작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능성의 중심에는 민우가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제 마음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의 첫 주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닌지 확인하곤 했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들. 그 자유로움이 때로는 막막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짜릿한 설렘으로 다가왔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것이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동안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모습만 확인했었는데 이제는 오직 은정으로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거울 속 제게 속삭이니 그 여자도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머리카락은 다소 칙칙해져 있었고 화장기도 별로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25년 동안 같은 헤어스타일을 고수해 왔는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젊은 미용사가 물어봤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답니다. 사실 어떤 스타일이 좋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좀 젊어 보이게 해주세요. 너무 아줌마 같지 않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5이에요. 미용사가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피부도 좋으시고. 레이어드 컷으로 볼륨을 살려드리고 컬러도 조금 밝게 해드릴까요? 2시간 후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어깨 위로 올라온 길이에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살아있고 은은한 브라운 컬러가 제 피부를 더욱 화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머, 정말 예뻐지셨어요. 이게 바로 변신의 마법이죠. 미용사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뻤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한 번씩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새로운 헤어스타일의 용기를 얻어서 다음 주에는 화장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기초 화장품 정도만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메이크업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나이가 믿어지지 않아요. 화장품 매장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요즘 화장법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 그럼 한번 해드릴게요. 자연스럽지만 화사한 느낌으로요. 메이크업을 받는 동안 거울을 보니 조금씩 변해가는 제 모습이 신기했답니다. 아이섀도로 눈이 더 또렷해지고 블러셔로 볼이 생기 있어지고 립스틱으로 입술이 윤기나게 변해갔죠. 완성이에요. 최종 결과를 보고는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아는 은정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여자가 있었어요. 55세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젊고 아름다워 보였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 변신 중이에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에요. 은정 씨가 원하는 만큼 기다릴게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민우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답니다. 그 역시 제가 지금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다음 단계는 몸매 관리였습니다. 요가 수업도 좋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운동을 해보고 싶어서 근처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했죠. 필라테스와 요가, 그리고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트레이너가 조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욕이 넘쳤어요. 25년 동안 방치했던 제 몸을 다시 가꿔보고 싶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니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복부가 탄탄해졌고 엉덩이 라인도 예뻐졌어요.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져서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쳤답니다.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독서를 다시 시작했고 근처 와인바에서 와인 테이스팅 모임에도 참여했죠. 처음 와인바에 혼자 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답니다. 25년 동안 혼자 술집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어떤 와인을 좋아하세요? 바텐더가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럼 이 화이트 와인부터 시작해보세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풍미가 좋아요. 첫 모금을 마시니 입안에 은은한 과일 향이 퍼졌답니다. 책을 읽으며 천천히 와인을 음미하는 시간. 이런 여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혼자 오신 거예요? 옆 테이블에 앉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 여성도 최근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위로를 주고받았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외로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벼운 취기가 있었지만 기분은 최고였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목욕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서서 제 몸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운동의 효과로 몸매가 많이 좋아졌어요. 허리는 더 잘록해졌고 다리도 탄탄해졌으며 가슴도 예전보다 탄력 있어 보였답니다. 정말 나 같지 않아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목덜미를 어루만져 보니 피부가 부드러웠어요. 쇄골을 따라 내려가며 만져보니 전에 없던 감각이 느껴졌답니다. 가슴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답니다. 이런 터치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결혼 생활 후반기에는 이런 자기 탐색 같은 것을 할 여유도 없었거든요. 허리를 타고 내려가는 손길에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빨리 뛰고 숨이 약간 가빠졌어요. 이런 감각을 느끼는 것이 얼마만인지. 내가 아직 여자구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5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으로서의 욕망과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민우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 다정한 시선. 만약 그가 지금 여기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묘한 광채가 돌고 있었어요. 마치 내면에서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았답니다. 달라졌네. 스스로에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달라졌어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았답니다. 그날 오후 쇼핑을 나갔습니다. 새로운 옷들을 사고 싶었거든요. 25년 동안 실용성 위주로만 옷을 골랐었는데 이제는 예쁘고 여성스러운 옷들에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매장에서 선택한 원피스는 몸매를 살려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피팅룸에서 입어보니 정말 예뻤어요. 허리 라인이 강조되고 적당한 길이의 스커트가 다리를 길어 보이게 했답니다. 와, 정말 예쁘세요. 몇 살이신지 믿어지지 않아요. 매장 직원의 칭찬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새로 산 옷을 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섰을 때 완전히 변신한 제 모습에 깜짝 놀랐답니다.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몸매 그리고 옷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한 편의 작품 같았어요. 이제 정말 준비된 것 같네. 민우에게 연락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저 자신을 위해 투자한 시간들. 이제는 당당하게 그를 만날 자신이 생겼어요. 그날 밤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 완료했어요. 내일 시간 되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디서 만날까요? 조용한 곳에서. 오랜만이니까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제가 좋은 곳 알아볼게요. 드디어 새로운 은정으로서 민우를 만날 때가 왔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저를 다시 피워낸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동시에 누군가와 그 행복을 나누고 싶다는 욕망도 확실해졌답니다. 새로운 은정으로서의 첫 번째 데이트.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약속 장소로 나가기 전 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답니다. 새로운 원피스에 가벼운 가디건을 걸치고 발목까지 오는 부츠를 신었죠. 메이크업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했고 향수도 살짝 뿌렸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 정도로 아름다워 보였어요. 정말 괜찮을까?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우가 제안한 장소는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카페였죠. 도착했을 때 민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저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어요.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은정 씨,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민우를 보니 제 변화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많이 달라졌죠. 네. 아니, 원래도 예뻤지만 지금은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이번에는 부끄럽기보다 기뻤답니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변화들을 겪었는지 차근차근 들려주었죠.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다니. 민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우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답니다. 그 역시 이 시간을 통해 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민우 씨, 저 준비됐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엇이요? 새로운 시작. 민우 씨와 함께하는 그 말에 민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더니 말했죠. 저도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답니다. 30년 전 헤어진 연인에서 이제는 성숙한 어른으로서 다시 만나게 된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화나 볼까요? 오랜만에 극장에 가보고 싶어요. 민우가 제안했고 저는 기꺼이 동의했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는 영화관이었어요. 남편과도 거의 영화를 보러 가지 않았거든요. 극장 안에서 민우가 팝콘을 사왔습니다. 이런 것도 얼마만인지.
어린 연인들처럼 팝콘을 나눠 먹으며 영화를 보는 것이 어찌나 설레던지요. 어둠 속에서 민우의 손이 제 손을 찾아왔습니다. 손가락을 깍지 끼며 앉아 있으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답니다. 영화 내용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온 신경이 민우의 따뜻한 손길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오는데 민우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정 씨, 네? 괜찮으시면 제 집에서 저녁을 같이 해요. 직접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집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좋아요. 민우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치고는 정말 깨끗했어요. 거실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작은 화분들도 예쁘게 놓여 있었답니다. 와인 한 잔 하실래요? 민우가 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우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요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은정 씨가 손님이니까. 괜찮아요. 함께 하는 게 더 즐거울 것 같은데요.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하는 것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요. 민우가 양파를 썰고 저는 샐러드를 준비했답니다. 가끔 몸이 스치거나 손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조심해요. 제가 칼질을 하고 있을 때 민우가 뒤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체온이 제 등에 닿자 온몸이 떨렸답니다. 고마워요. 돌아서니 민우와의 거리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은정 씨, 네, 민우가 천천히 제 얼굴에 손을 대었습니다. 따뜻한 손바닥이 제 볼을 감쌀 때 저는 눈을 감았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입술이 만났죠. 30년을 기다린 키스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우의 입술은 남편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더 부드럽고 더 간절했고 더 사랑스러웠죠.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마치 10대 소녀처럼 빨리 뛰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너무 성급했나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원했던 일이었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도 분위기는 한층 더 친밀해졌답니다. 와인의 힘인지 아니면 키스의 여운인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식사 후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우가 뒤따라와서 제 옆에 서더니 갑자기 제 허리에 팔을 둘렀죠. 같이 해요. 그의 품에 안긴 채로 설거지를 하니 온몸이 떨렸답니다. 민우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민우가 기댔답니다. 은정 씨, 정말 아름다워요. 민우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의 세포들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민우 씨, 민우를 향해 몸을 돌렸을 때 그가 다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 키스는 더욱 깊고 간절했어요. 혀가 살짝 닿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답니다. 민우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옷 위로도 그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저 역시 민우의 어깨를 감싸며 더 가까이 다가갔답니다. 은정 씨, 괜찮으시겠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어요. 네, 괜찮아요. 그 대답과 함께 민우가 저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순간 서로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어요. 민우의 손이 제 목덜미를 어루만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 되살아나며 온몸이 예민해졌답니다.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은정 씨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요. 민우의 속삭임에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이런 칭찬을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는지 저 역시 민우의 얼굴을 쓰다듬어 보았답니다. 살짝 거친 턱수염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남자다운 그 느낌이 오히려 더 설레게 만들었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파에서 서로를 껴안고 키스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급하지 않았지만 간절했고 조심스러웠지만 뜨거웠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시계를 보니 벌써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가셔야죠? 민우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답니다. 민우가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손을 잡고 있었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언제인지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민우의 품에 안겨 있으니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집에 들어와서도 여운이 가시지 않았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입술이 약간 부어 있었고 볼은 홍조로 물들어 있었어요. 키스의 흔적이었죠. 목욕을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민우의 따뜻한 손길, 그의 키스, 품에 안겼을 때의 안정감, 내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혼잣말을 하며 제 몸을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오늘 민우의 손이 닿았던 곳들이 아직도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들이 하나 둘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채취, 그의 목소리, 키스할 때의 떨림,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 그것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았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벅찬 감정. 이것이 바로 사랑이겠죠. 5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이 설렘과 떨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일이 기다려졌답니다. 민우와 보낼 시간들,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순간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민우와 만나며 조금씩 더 가까워져 갔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그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 하기도 했답니다. 키스와 포옹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지만 그 이상은 서로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제 마음도 몸도 모두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민우와 함께 있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갈망을 더 이상 억누르고 싶지 않았죠.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우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겠다며 집으로 초대했거든요.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답니다.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원피스를 골라 입고 새로 산 속옷도 예쁜 것으로 선택했죠. 향수도 평소보다 살짝 진하게 뿌렸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서 묘한 광채가 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여자의 얼굴이었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워 보였죠. 오늘은 특별한 밤이 될 것 같아 거울 속 제게 속삭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민우의 집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은은한 촛불이 켜져 있었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죠. 식탁에는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답니다. 와, 정말 멋져요. 은정 씨를 위한 거예요. 민우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고마워요. 우리는 촛불 아래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인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어찌나 달콤한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애정 표현이었답니다. 은정 씨, 네, 저는 은정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민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저도요. 민우 씨를 다시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와인의 은은한 취기와 촛불의 따뜻한 빛이 분위기를 한층 더 로맨틱하게 만들었죠. 민우가 제 어깨를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은정 씨, 네,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은정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진짜로, 완전히. 민우의 고백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제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답니다. 민우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깊은 키스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간절하고 뜨거웠어요. 혀가 얽히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흘렀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죠. 민우가 저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도 촛불이 켜져 있어서 은은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은정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민우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네,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 말과 함께 민우가 천천히 제 원피스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부드러운 실크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촛불에 비친 제 어깨가 아름답게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민우가 감탄하며 제 어깨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부드러운 입술의 감촉에 온몸이 떨렸답니다. 저 역시 민우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그의 가슴이 드러나자 남자다운 근육의 선이 촛불에 더욱 도드라져 보였죠. 손으로 천천히 어루만져 보니 따뜻하고 단단했답니다. 은정 씨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민우가 속삭이며 제 목덜미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우리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서로의 옷을 벗겨나갔습니다. 급하지 않았지만 간절했고 조심스러웠지만 뜨거웠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벗고 마주섰을 때 저는 부끄러움보다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민우의 시선이 제 몸 전체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은정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의 진심 어린 찬사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나이 먹은 내 몸을 이렇게 소중하게 봐주다니. 민우 씨도 정말 멋있어요. 민우 역시 5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적인 매력이 넘쳤답니다. 넓은 어깨와 단단한 가슴,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애정 어린 눈빛이. 침대에 나란히 누웠을 때 민우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이 순간. 꿈만 같아요. 저도요. 민우의 입술이 제 이마에서 시작해서 눈꺼풀, 볼, 목으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마치 제 몸 전체를 소중한 보물처럼 탐험하는 것 같았어요. 쇄골을 지나 가슴에 이르렀을 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 되살아나며 온몸이 떨렸거든요. 괜찮으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제 대답에 민우가 더욱 부드럽게 애무했습니다. 그의 손길과 입술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민우의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어깨를 쓰다듬고 가슴을 어루만지고 등을 타고 내려가며 남자의 체온과 근육의 감촉이 어찌나 그리웠던지요. 우리의 몸이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섞이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은정 씨, 저는 은정 씨를 정말 사랑해요. 절정에 이르기 직전 민우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 민우 씨를 사랑해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린 결합이었죠.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깊고 뜨겁게. 은정 씨, 민우 씨,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그 순간 이런 황홀함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절정이 지나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품에서 제 몸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랑해요, 은정 씨. 저도 사랑해요, 민우 씨.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오랫동안 여운을 즐겼습니다. 이런 충만함과 행복감을 느껴본 것이 언제인지.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민우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정말 그랬답니다. 55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은정 씨와 함께라면 앞으로도 이런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우리는 이제 시작인걸요. 민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발견했답니다.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윤기 나는 피부, 생기 있는 눈빛, 그리고 행복한 미소. 내 황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거울 속 제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55세에 찾은 진짜 사랑.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이 기대되었답니다.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서도 민우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사랑스러운 속삭임,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뜨거웠던 그 순간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구나.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핸드폰에서 민우의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도 은정 씨 생각만 해요. 사랑해요. 저도 민우 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답장을 보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의 사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늦은 봄에 피어난 사랑.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답니다. 앞으로 민우와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기대되었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행복한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과 함께.